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3부작으로 해서 다뤘는데, 그 기간도 좀 오래되고, 또 그때 제가 쓴 그 표현이 조금 이제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메트릭 텐서를 기반한 그런 그 표현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표현을 현재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의 그 표현과 같이 이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수식이나 혹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로렌츠 변환과 그 4차원 위치 벡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4차원 벡터를 그 4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4벡터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위치 벡터부터 이제 알아보고요. 그걸 하려면 우선 우리가 그 거리, 즉, 이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그 4차원식 공간, 특히 그 민코프스키 공간에서는 거리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ds 제곱이 우리가 그 메트릭 텐스 할 때 이제 배웠죠. g 미우 뉴 뭐 dx 뮤 dx 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걸 계산하면은 요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다. 즉 dx1 dx1이라는 건 이제 dx dx를 의미하고, 즉 dx 제곱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dx 뉴는 0, 1, 2, 3을 얘기를 하는데 0이 시간축, 그다음에 1이 x축, 2가 y축, 3이 이제 z축 그걸 의미해서 결과적으로 메트릭 텐서가 이렇게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 식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4차원 시공간의 거리는 어떤 시간축 거리가 있죠. 시간축 거리가 이게 dt가 되고, 그다음에 공간축 거리가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제 루트 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제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을 하면은 이 4차원 시공간의 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시간축은 사실 이게 하나의 그 호수로 보면은 허수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시간축에 대해서는 이게 허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즉 공간축 좌표가 플러스로 주어지면 시간축은 마이너스로 주어져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시간축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공간축이 이제 지금 부가 이제 마이너스로 붙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은 이런 4차원 시공간의 거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그런 변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정지해 있는 좌표, s라는 정지해 있는 좌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등속 v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s'이라는 좌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좌표계에서, 즉 s' 좌표계에서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만약 t', x', y', z'이라고 이제 이런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정지해 있는 s라는 좌표에서 보면 역시 이거는 t, x, y, z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요 두 사이의 어떤 좌표 관계가 바로 이런 그 행렬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ct, x, y, z 요게 하나 이제 4차원 4벡터가 되는 거고,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요 행렬 값이 바로 로렌츠 변환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 이렇게 주어지고요. 감마는 루트 1 빼기 c분의 v 제곱분의 1 해가지고 1 빼기 요 c분의 v를 우리가 베타라고 두죠. 그래서 베타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게 나왔냐? 이건 우리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이제 그 빛시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 빛시계에서 우리가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이라는 그 두 현상이 있다고 했죠. 그 두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로렌츠 변환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이 4차원 4벡터를 ICT, XY, Z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차원 시공간의 거리도 각각의 어떤 시간 차원, 즉 시간을 우리가 x0라고 하면은 x0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유클리드 공간에 우리가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식과 거의 동일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훨씬 그 대칭성이 좋아져서 이런 그 보통 전자기학 같은 문제를 상당히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로렌츠 변환이 이제 감마 마이너스 I 베타 감마, I 베타 감마, 감마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v인 좌표계 s 프라임과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좌표계 s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비교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강의에서는 요 매트릭 텐서를 도입해 가지고 코베리언트 벡터와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4차원 벡터를 이제 이런 컨트라베리언트, 즉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CT, XYZ 이렇게 정의합니다. 4차원 위치 벡터가 되고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요게 매트릭 텐서를 곱해주면은 인덱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코베리언트 벡터가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G 뮤를 곱하면은 즉 여기 CT, XYZ를 했다는 얘기니까 요 XYZ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열 벡터가 된 게 행 벡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G 뮤는 이제 일반 상대성에서 나오는 그 매트릭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통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이런 그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우리가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거꾸로 이제 또 다시 유도할 수는 없느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S라는 좌표는 이제 정지해 있는 좌표, S 프라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속 V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좌표구계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얘가 정지해 있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V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얘가 이제 정지하고 있고 얘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로렌츠 변환에 대한 요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S와 여기 S 좌표계고 여기 S 프라임 좌표계에서 이런 로렌츠 변환의 어떤 이 식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시간 팽창이 일어났는데 시간 팽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고유 시간, 즉 proper time이라고 하는 이 고유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proper time이 뭐냐? 이 관찰자가 관찰자 자신의 시기로 측정한 어떤 자신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이요. 항상 모든 관찰자는 모든 사람은 자기 고유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지하고 있든 움직이고 있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고유 시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만약 다른 사람이 측정한 그 시간은 항상 내가 측정한 이 고유 시간보다 이제 커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시계로 만약 이렇게 째깍째깍 흘러서 2초가 지났다고 하면은 이 시계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시계가 이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시계에서는 시간이 5초가 흐른 거죠. 5초가 만약 흘렀다고 치면 5초가 흐른 셈이 됩니다. 근데 5초가 흘렀는데 내 시계로는 이게 2초밖에 흐르지 않은 거니까 즉 나의 고유 시간이 팽창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 시간이 팽창되기 위해서는 내가 V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정지해 있을 때 이때 다른 사람이 측정한 나의 시간은 이제 팽창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바로 이 고유 시간이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즉 나의 고유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빨리 가는 시간이죠. 빨리 가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이 본 나의 시간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요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고유 시간을 하려면 요 시간에 대한 요 컴포넌트, 즉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즉 CT 프라임이 요 감마 CT, 감마 C 델타 T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감마의 X가 되는데, 여기 그냥 시간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T 대신에 델타 T를 쓰고 X 대신에 델타 X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관찰자가 우리가 이 경우에 이제 정제하고 있는 S라는 좌표계에 내가 서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델타 X는, 즉 델타 X는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좀 요 항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델타 T 프라임, 즉 S 프라임이라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 프라임하고 나의 시간 간격 델타 T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델타 T 프라임은 감마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네, 그래서 여기 고유 시간을 의미하는 건 여기 델타 T가 그 고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걸 이제 우리가 D 타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델타 T 프라임이라는 게 우리가 그 관찰자가 아닌 외부에서 측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DT가 되고, 그래서 DT는 항상 감마 곱하기 D타워, 고유 시간에다가 감마 팩터만큼 이제 커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거 시간 팽창의 그 식이 되겠습니다. 좀 뭐냐면 이제 관찰자는 여기 S라는 좌표계에 있고, 이 외부인 인사는 여기 S 프라임이라는 요 좌표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S라는 요 관찰자를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시계는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은 나는 이 S 프라임이라는 좌표계에서 마이너스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황이, 즉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정제 있는 사람이 본 시간은 나의 시간은 이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또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길이 수축은 동일하게 이제 고유 길이, 즉 proper length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건 마찬가지로 어떤 정제 있는 사람이 측정한 어떤 길이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정제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의 키를 뭐 자로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키가 175cm가 되면은 이게 바로 고유 길이 L0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좀 둘 중에 관찰자나 혹은 측정자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요 로렌츠 변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자가 요 움직이고 있다, 즉 관찰자가 S 프라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훨씬 생각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즉 로렌츠 변환의 식에서 우리가 요 공간에 대한 항, 두 번째 항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X 프라임, 델타 X 프라임이 마이너스 베타 감마 C 델타 T 플러스 감마 델타 X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요 S 프라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S 프라임에서 나는 나의 키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델타 T가 0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델타 T가 0이고 이 경우에는 요 항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즉 델타 X 프라임이 감마 델타 X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S 프라임에 있기 때문에 요 S 프라임에 있는 요 길이가 바로 델타 X 프라임이 바로 고유 길이가 L0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그 S라는 좌표계에 측정한 요 길이가 바로 나의 길이가 바로 이제 L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L0는 감마 곱하기 L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 S라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나의 키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내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키의 변화는 없지만, 만약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다면은 나의 키가 L이 다 있으면 감마분의 L0가 돼서 내가 정제했을 때 측정한 즉 고유 길이보다는 감마 팩터만큼
값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길이 수축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이런 그 로렌츠 변환의 식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고유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내가 측정한 시간이 가장 여기 보면 작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측정한 시간이 가장 작은 시간이니까 즉 나의 시계가 가장 빨리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한 길이가 가장 큰 길이다. 즉 나의 길이가 가장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긴 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움직인다면 이 자는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수출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4차원 이제 속도와 운동량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4차원 속도는 이 4차원 위치 벡터를 뭔가 시간으로 나눠줘야 될 텐데, 아까 이 시간이 바로 이제 그 proper time, 고유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게 그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사실 요게 이제 그 4벡터가 되는 거죠. 원래 얘도 이제 4차원 위치 벡터지 4벡터고 그걸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어떤 불변량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바로 이 속도 벡터도 이제 4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d 타우가 감마분의 1 dt라는 요식을 우리가 그 시간 팽창에 의해서 이제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d 타우분의 d라는 게 요거 역수니까 즉 감마 dt분의 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 4차원 위치 벡터가 되고요. 그러면 요걸 다시 풀었으면은 즉 감마 곱하기 이제 아까 이 x 뮤가 이제 ct x, y, z 요걸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t는 없어지고 감마 c 그다음에 감마 dt분의 dx, dt분의 dy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감마 c와 감마 요건 이제 바로 이제 속도 벡터죠. v1, v2, v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v라는 건 이제 어떤 3차원 속도 벡터, 즉 v1, v2, v3를 요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0차원 속도는 뭐냐 하면은 0차원 속도는 여기 감마 c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0차원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속도의 그 절대값의 제곱을 구해 보면은 즉 우리가 어떤 벡터의 그 절대값의 제곱, 크기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해서 이걸 v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까 매트릭 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리라는 게 이런 그 매트릭 텐서 g뮤에다가 뭐 dx 뮤, 뭐 dx 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dx 뮤의 어떤 우리가 크기의 제곱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dx 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다 했으면 이제 dx 뮤, dx 뮤 이렇게 코베리언트 벡터, 컨트로베리언트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그 우리가 그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 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요걸 계산해 주면은 여기에다가 즉 요거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를 감마 c 마이너스 감마 v1 마이너스 감마 v2 마이너스 감마 v3 요걸 이제 행렬을 각각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계산해 주면 감마 제곱 c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감마 제곱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 플러스 v3 제곱 나오는데 요건 이 v의 제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감마 제곱 묶어내면 이제 c 제곱 빼기 v 제곱인데 감마라는 게 원래 감마 제곱이 1 빼기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마라는 여기 다시 c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c 제곱 빼기 v 제곱분의 c 제곱이 돼가지고 즉 요게 뭐냐 하면은 감마 제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바로 요게 여기 없어지고 c 제곱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즉 이 v 뮤의 어떤 절대값은 c라는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즉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항상 광속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4차원 속도 벡터는 항상 광속을 일정하다. 즉 나의 속도 벡터가 있겠죠. 나의 속도 벡터는 항상 광속이라는 얘기고, 즉 내가 지금 여기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광속이기 때문에 나는 공간축으로는 이제 공간쪽 V의 속도는 0이지만 시간축의 속도가 이제 광속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 4차원 for velocity 벡터, 즉 4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우리가 정지 질량을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이 정지 질량도 바로 이제 로렌츠 인베리언트라는 양이고, 우리가 정지했을 때 측정하는 그 질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운동 질량은 요 정지 질량에다가 이제 감마라는 팩터만큼 이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 질량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걸 곱해줬다고 보면은 여기 이제 M0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흔히 MV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게 P가 원래 이제 고전역학에서 MV로 정의가 됐으니까 요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M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감마 M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 정지 질량이 아니라 일종의 그 운동 질량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시간항이 뭐가 되냐면, 시간항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게 C분의 2가 되는데요. 즉 C분의 2가 여기 보시면 이제 감마 M0 C제곱이 돼서, 즉 2가 감마 M0 C제곱, 요 식이 얻어집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운동 질량으로 바꾸면 MC 제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이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은 이 질량 자체가 정지 질량이 아니라 이제 운동 질량까지 이제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정지 질량에서 정지 질량 에너지도 바로 M0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전체 이 에너지에다가, 상대론적 에너지에다가 이 정지 질량 에너지를 빼준 게 바로 즉 M0 C제곱을 빼준 게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지겨우시죠? 근데 이제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왜 이걸 다시 지금 하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대해서, 즉 T 미유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럼 이 T 미유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운동량 P가 뭔지, 그다음에 상대론적인 에너지가 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상대론적 에너지는 아까 방금 우리가 봤듯이 E는 mc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이 m은 그 감마 M0, 즉 운동 질량까지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요 로렌츠 인자라는 건데, 즉 속도에 대해서 C분의 V를 우리가 베타로 하고, 즉 속도에 대해서 이게 V가 즉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이 감마 팩터가 점점 커지죠. 커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0.8 이상으로 갈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커지고, 그 전에는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론적인 효과는 최소한 한 광속이 한 80% 이상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지 질량 에너지는 이제 감마가 1일 경우, 즉 그럴 경우 이제 E0가 이제 M0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즉 이 전체 에너지에다가 정지 질량 에너지를 뺀 값이니까, 즉 감마 마이너스 1 M0 C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있죠. 즉 2분의 1 MV 제곱과 같은지 그걸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이 V가 C보다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 감마 팩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은, 즉 1 빼기 C분의 V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 플러스 뭐 X의 N승을 X가 충분히 작다면 1 플러스 NX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있으면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넘어오면 1 플러스 2분의 1의 C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운동 에너지 요 식에다가 요 감마 빼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다가 1을 빼주니까 요 항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즉 2분의 1
C분의 V 제곱에다가 M0 C제곱 이걸 곱해준 거기 때문에 C제곱이 없어지고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뉴턴력 화학과 잘 맞다. 그래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4차원 운동량 벡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이렇게 이제 운동량 벡터를 정의한다고 했죠. 정지 질량을 이제 4차원 속도 벡터에 곱해준 값인데 이게 그 시간 차원에서는 값은 C분의 1을 의미하고 공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크기를 한번 마찬가지 아까 했던 방법으로 우리 크기의 제곱을 구해 보면은 이건 P뉴 이렇게 하는 같은 걸 이제 서로 이제 두 개를 내적을 한 그 값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벡터 곱하기 요거에 이제 코비런트 벡터니까 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요거 두 개를 내적한 거니까 C분의 2 제곱 빼기 M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MV는 운동량 P를 의미하니까 P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게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요걸 다 했으면 P뮤의 제곱은 P가 이제 아까 M 곱하기 V뮤니까 요거 전체 이제 제곱이죠. 그러면은 M 제곱은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오고 즉 V 4차원 속도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게 바로 이제 광속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는 항상 크기는 항상 광속이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쓰면은 요걸 M0 C제곱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즉 요 식이 얻어졌습니다. 이 식이 바로 에너지를 구하는 그 가장 상대론적인 에너지를 구하는 가장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M0의 제곱 C4성 이렇게 주어지고 즉 운동량과 정지 질량을 알면은 에너지가 결정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즉 에너지가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즉 이 제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플러스인 에너지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인 에너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차관된 게 바로 이제 디락의 그 음의 에너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에너지는 보통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에너지가 되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바로 이제 반입자, 즉 반전자의 이제 에너지가 되는 그런 그 전자의 반입자, 즉 양전자죠. 양전자의 이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 그 디락 방정식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이 전체 에너지에다가 아까 정지 질량 에너지니까 M0 C제곱을 빼준 값이고요. 요걸 우리가 그 이런 삼각형으로 즉 에너지를 나타내는 삼각형인데 이렇게 보면 이 B금에 해당하는 게 전체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은 요게 바로 M0 C제곱 요게 바로 이제 정지 질량 에너지가 되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 요 직각 삼각형의 다른 변은 바로 이제 운동량에 해당하는 PC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정지 질량 에너지와 그 운동량을 나타내는 이 에너지의 하나의 그 피타고라스 곱의 피타고라스적인 이제 어떤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사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같게 되죠. 요 길이가 되니까 즉 전체 에너지에다가 요 밑에 정지 질량 에너지를 뺀 요 값이 요 길이가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원을 그렸을 때 요 길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 각은 요 사인 세타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니까 즉 2분의 PC가 되고 요걸 계산해 주면은 C분의 V가 돼서 이게 베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됐냐면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죠. 그래서 2분의 M0 C제곱이 돼서 요걸 계산해 주면 감마 분의 1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요 삼각형의 모양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은 모든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런 그 시간 팽창에 대한 어떤 이런 상대론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이 상대론의 더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은 즉 내가 측정한 고유 시간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어떤 나의 시계를 봤을 때 그 시계가 더 나의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시계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경우에도 역시 다른 사람의 시계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인 거고 상대론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연 자체가 인간이 선뜻 이해하기에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최대한 어떤 우리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그 본질을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학이라는 게 뭐 막연히 또 어렵다 혹은 일단 뭐 수식이 나오면 나는 뭐 관심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의미를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보다 이제 깊은 어떤 그 수식의 내면에 있는 의미를 한번 깨달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